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나운서 윤유림입니다. 이번 2021 한강 몽땅 축제 한강 책방에서 모데레이터를 맡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럼 시작 전에 한강 몽땅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강 몽땅 축제는 2013년부터 시작돼서요. 현재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청량감과 또 숨은 매력을 찾아서요. 여러분들께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해 한강을 도심 속 대표 피서지로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그리고 또 유독 많이 내리는 비 덕분에 그 축제가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온라인 축제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온라인 축제로 개최가 됐지만요. 하루빨리 좀 상황이 나아져서 다음번에는 직접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기다리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님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유퀴즈 언더블럭에서 출연을 하셔서 화제가 되셨던 분인데요. 사진작가 남인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좀 준비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메시지에 관련해서 좀 강연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현재 프로젝트 솔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많은 군인 및 참전 용사를 만났는데요.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이 시간에 조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솔저는 군인 및 참전 용사 그리고 유니폼을 입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의 감사함을 전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 알리는 작업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많은 분들은 이제 유퀴즈 덕분에 참전 용사 작업만 알고 계시는데요. 이 시작은 사실은 대한민국 군인들을 찍음을 시작했고요. 이 프로젝트가 왜 시작했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군대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군대를 2년 1개월 대전에서 지냈는데 군인이었지만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육군 복무심지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병사 입장으로 대한민국 주적은 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생활을 마무리했거든요. 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근데 2013년에 이제 제가 서울대병원하고 일하는 도중에 육군 1사단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어 왔었고 그 당시 저는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이제 그분들 이야기를 담는 걸 담았는데 그래서 1사단에서 한 60명 정도를 인터뷰했어요. 왜 군인이 됐는지, 당시 생각하는 군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그들을 들으면서 군인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그 계기가 1사단에 일하고 있던 어느 원사님이셨는데 본인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28년 군 생활은 나라에는 부끄럽지 않은데 한 가정의 아버지나 남편은 부끄럽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려 할 때마다 부대 일이 생겨서 항상 부대가 뭐고 나라 일이 생겨서 부대가 먼저고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잘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사님한테 원사님 소원이 뭐세요? 물어봤더니 제가 2년 뒤면 30년 만기 지역인데 만기 지역하고 처음으로 가족여행 가겠다는 게 그분의 소원이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 의아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어떻게 가족여행 한번 못 가는 게 현실이지? 이 사람만 그런가? 사실 2013년 그 당시에 군생활 20년 넘게 하신 분들은 가족여행 한 번 이상 가신 분들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 사람들을 엎친 적이 없고 군발이라고 비하했었고 사실은 그들이 어떤 희생을 갖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소중한 내가 작은 재능으로 그들을 기록해 보자가 시작했던 게 프로젝트 솔저의 첫 파트였던 I'm a Soldier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찍다가 처음에는 개인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가족 사진 찍고 그거를 2016년도에 일산 킨텍스 전시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때 일산에 육군에 관한 무기쇼였는데 그 초청만 오셨던 참전용사분이 지나가셨어요 사진전에. 그 당시 군보에 관심 많고 이렇게 뭐 하고 오셨으니까 가서
그분한테 혹시 한국전 참전 용사시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자기가 I'm a U.S. Marine Corps Korean War veteran Sal Scarlato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의 눈에서 되게 진짜 광채가 나고 목소리가 너무 자부심이 넘쳤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는 그냥 왜 이러지 하고 사진만 찍어드리고 이제 인사 감사한 표현하고 보내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그 사진 열어보니까 내가 느끼고 들었던 그 모습이 그 눈에 사진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은 남의 나라 전쟁에 왔는데 저런 자부심이 있을까? 사실 궁금했던 거고 그 호기심을 못 참았어요. 그냥 참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자부심은 어디서 왔습니까? 왜 그렇게 당신이 한국전 참전 용사라는 거에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좀 힘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번 수소문 하다가 2017년 처음으로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외국 관련 기관이나 대사관들한테 요청을 했었거든요. 뭐 그분들 어떻게 찾는지. 근데 대부분은 되게 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어요. 우리 일이 아니다. 뭐 개인정보 알려줄 수 없다. 근데 영국에 있던 대사관에서 1년에 한 번 행사하는데 그분의 연락처는 못 알려주지만 이메일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알렌 가이라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알렌 가이한테 이메일한테 내가 대한민국 군인들을 어떻게 찍었고 참전용사를 어떻게 찍었고 어떤 걸 하고 싶다. 당신하고 만나고 싶다라 했어요. 흔쾌히 이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기네 챕터 미팅이 있는데 그때랑 좀 날짜가 안 맞았는데 집으로 찾아오면은 자기랑 자기 친한 동료 하나를 불러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런던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버지니아 워터라는 브랜치였는데 사실 그때 좀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외국인이죠. 그리고 시대도 다르죠. 그리고 전쟁을 겪지 않았던 저로서는 그 사람이 이거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랐어요. 사실 두려웠어요. 찾아가면서도. 근데 그날 1시 정도에 만나기로 했는데 가가지고 띵동하고 문 열었더니 나오시더라고요. 좀 키 작고 이제 어떤 할아버지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동자가 옆집 할아버지 같았어요. 마치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왔니? 정말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신기했어요 되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 왔고 한국 전쟁 경험에서 많은 한국사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낯설지가 않아요. 어떤 눈으로 우리를 잘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봤던 거고 사실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진만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거기 차 마시고 쿠키 먹고 커피 먹고 디저트 먹고 하다 보니까 한 5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사진 찍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잊혀진 전쟁, 잊혀진 참전 용사라 불리며 살았던 어느 날에 그 나라에서 어느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감사한다는 한마디가 그 인생을 보답받은 만큼 고마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다음 달 미팅을 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버지니아 워터 미팅에 맞춰서 다음 달 다시 갔었죠. 그때 그래서 한 13분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사실 저도 그동안 군인들 찍으면 다 재능 기부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비용 자체가 항공권 구하기 힘들었었는데 사실 액자값이 걱정이었어요. 사진은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고서 프린트에 전달하고 액자를 해야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찍었던 알렌하고 팀 2분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었는데 이게 한 13분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운영하고 있던 페이스북에 그분들 사진을 올렸고 지금 새롭게 이런 분들을 찍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사실은 액자값이 좀 모자른데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올렸어요. 그리고 한 10분 15분 지났을까? 문득 괜히 그랬다. 내려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제가 분명히
한 3년 정도 군인들을 찍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군인들을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그 군인들한테 프린트를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프린트 값을 후원해달라 그랬을 때는 별로 좋은 얘기 못 들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냐? 나라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혹시 이분들한테 나쁜 댓글이 달지 않을까 해서 내릴까 했는데 되게 놀라웠던 거는 15분이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뭐 페이스북 친구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었지만 뭐 제가 할게요. 그래서 15분 이상이 자기가 액자를 후원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고 외국 참전용사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돈까지 주면서 왜 후원하고 액자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신기했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참전용사에 대한 고마움과 교육을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받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 남아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가서 찍어드리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자. 이게 사실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저도 여유가 있던 편이 아니라서 계획하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가보자.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라 그럴 때마다 희망이 생겼어요. 뭐 비행기표를 대주신 분이 생기고, 뭐 픽업을 나오지 생기고, 액자가를 해주신 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거를 이렇게 오래 해야지 이분 걸 집중해야지 그랬던 적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만나게 되면서 바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도 모자 쓰고 있지만 freedom is not free란 얘기를 해요. 그걸 한국말로 하면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한테는 freedom is free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는 공짜였거든요. 그 자유라는 거에선 잘 못 느꼈어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 프로젝트 솔저 서치 포 코리안 한국전 참전용사 찾아서 작업하면서 그들의 자부심과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걸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데 국군 참전용사랑 유엔군이랑은 개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유엔 참전용사분들은 자부심이 많으세요, 되게. 국군 참전용사는 자부심이 많지만 많은 분이 한이 더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게 1945년의 숫자인데 1945년에 전 세계적으로는 2차 대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해방이 되죠. 근데 2차 대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였냐면 자유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승리했으면은 조선은 우리는 연합국의 속국 식민지에 등이 맞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자유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식민지 나라들을 다 자유로 풀어줬어요. 그리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다 2차 대전 시대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참전용사 계시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삼촌, 형들, 옆집 분들이 다 참전용사였고 그 가치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남한이 북한의 공산주의에 침략을 받았을 때 저 나라가 자유가 뺏긴다는 말을 했을 때 물론 많은 분들이 끌려오시긴 했지만 역시 많은 분들이 자유가 위협받는 나라가 있으니 내가 참전해야 돼. 1950년대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남자들은 당연히 전쟁에 가서 참전하고 그 당시 분위기는 내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자유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게 그 젊은이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22개 유엔 참전용사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 가치를 지켰던 거고 근데 안타깝게도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전쟁이 오래 길어지고 7월 27일에 휴전이 되면서 그들이 그때 봤을 땐 전쟁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고 사람만 죽어가고 이 땅이 황폐화됐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는 그들도 물론 2차 대전 참전용사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바랬을 거예요. 왜냐면 2차 대전엔 너무 영웅이었고 길 가다가도 군인이 가면은 아가씨가 키스해주고 우리 집에서 일해, 우리 가게 일해 일자리를 줄 정도로 엄청 영웅을 받았거든요. 미국에서는. 하지만 그들이 돌아간 고향에서는 너는 참전용사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전쟁에 갔다 왔어.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난 미군으로 갔다 왔어. 아니야. 너는 미군이 아니라 유엔군으로 갔어. 유엔군의 폴리스 액션을 갔기 때문에 너는 워 베테랑이 아니야. 따라서 연금도 없어. 대우도 없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전쟁터에 갔다 왔는데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이 폐허됐고 중요한 나라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배부분들이 본업 생활에 돌아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잊고 살았어요. 근데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미국 오하이오주의 낸시라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버지를 찍어달라고. 아버지가 참전용사인데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1988년에 갑자기 TV를 틀는데 올림픽을 하더래요. 올림픽 좋아.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그 올림픽 장면을 보고 펑펑 우시더래. 서럽게. 엄청 우시면서 이제서야 내가 참전한 이유를 찾았어. 이제서야 내가 내 가장 친구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찾았어. 그러셨대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을 보고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바뀐 서울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자유와 민주주의, 그들이 뭘 남겼는지, 어떤 씨앗을 뿌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키워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걸 처음 느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TV나 매체 모르거든요. 지금은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BTS도 있고 뭐 삼성, 현대 수많은 프로덕트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미디어가 없었는데 올림픽이 엄청난 걸 한 거예요. 그때부터 수많은 참전용사분들이 우리가 했던 게 헛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그럼 결성했던 거고, 그 모임들이 지금의 전 세계의 한국전 참전용사 모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그들의 자부심은 우리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왜? 자기네들이 뿌려준 씨앗을 지켜준 나라를 잘 가꾸고 이렇게 만들고 본인들을 뿌듯하게 했으니까. 반면에 국군 참전용사분들은 1945년 해방했죠. 국군 참전용사들의 모든 분들은 다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얘기는 나라 없는 서러움은 집 없는 것보다 더 서럽다 하셨어요. 그런 마인드고 그런 생각으로 참전하셨고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총이 없으나 무기가 없으나 밥이 없으나 병력이 없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여길 지켜야 돼. 그래야지 이 나라 뺏기고 공산화되고 나라 뺏기면 나는 없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필사적으로 싸우셨어요. 그들한테는 이 나라가 되찾은 나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휴전이 되고 유엔 참전용사분들은 돌아가셨지만 그들의 임무는 이 폐허된 나라를 복구하는 게 임무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똥찌개를 짊어지고 배를 골고가면서 내가 아니라 이 나라가 살리는 게 우선이었어요. 나라가 50년, 60년, 70년, 30년 세월 동안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시면서 대한민국의 밑거를 만드셨죠. 그리고 80년대부터 조금씩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합니다. 먹을만해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가 스스로 잘 사는 줄 알아요. 누구 때문인지 모르는 거죠.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내 인생을 바치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 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고 고마워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자부심도 있지만 그 한이 더 많으신 거예요. 자부심이라는 거는 똑같이 시작하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커지기 더 작아지게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그 자부심이 되게 커져서 좋아진 나라고요. 안타깝게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이 더 많으세요.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전용사분들 연락해서 단체나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합니다. 선생님들 기록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많이 좋은 말 못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수많은 행사를 했지만 본인들의 행사라고 많이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 동원됐다 생각하지. 우리 행사의 1년에서는 그들이 아니라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앉아요. 그들이 앉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들이 앞에 앉거든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분들이 와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전쟁에서는 사실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희노애락이 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몇 가지 얘기하면은 윌리엄 웨버 대령이라는 분 계세요. 그분은 1951년 2월 전투에서 적 수류탄에 맞아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근데 너무 추웠기 때문에 그 팔에 피가 거의 나지 않고 굳어버린다더라고요. 근데 전세가 급박했기 때문에 후퇴하지 않고 후송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거의 10시간 동안 지휘를 하세요. 그 당시 187 공수부대의 대위였거든요. 중대장이었거든요. 그리고 후속 병력이 와서 이제 그 방어선이 안정이 되자 그제서야 이제 앰뷸런스가 후퇴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 앰뷸런스가 또 다시 중공군의 폭격을 맞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또 오른다를 잃으세요. 미 최고사령부는 윌리엄 웨버 데이를 살려서 와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분은 원주에서 부산, 일본, 하와이,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돼요. 사실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어떤 경험이었냐, 아프지 않으셨느냐. 그분이 그러잖아요. 몰핀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도 안 아팠어. 근데 코가 아팠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코가 왜요? 그랬더니 대부분 비행기를 올리는데 자기가 아직 상처가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계속 난다는 거야.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리면은 그럴 때마다 출혈이 나는데 군의관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침대 4곳을 묶어놨대요. 공중에 띄워놨대요. 스테빌라이즈 할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자기 코가 너무 높아서 그 천장에 계속 코가 긁혔대요. 계속. 그래서 도착했을 때 군의관이나 간호사가 어디가 제일 불편하냐 그랬더니 나의 코 좀 어떻게 해줘. 코가 너무 아파. 자기 팔다리에 이뤄도 후회하지 않으세요. 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군인은 적과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켰을 때 가장 큰 자부심이 생긴다. 그리고 군인 3명이 죽어야 민간인 1명을 살릴 수 있다. 내 전우가 죽고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지만 지금의 그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태어났다.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유퀴즈 보셨겠지만 선생님들한테 액자를 전달해 드리면은 가끔 물어보세요. 얼마 주면 되냐. 그러면은 뭐 연도가 다르겠지만 뭐 올해가 71년이니까 그러면 선생님한테 액자값 물어보시면 이미 71년 전에 다 갚으셨습니다. 저는 다만 그 빚 중에 요만큼 정도를 다시 되돌려주러 온 겁니다. 이러면은 그 말이 좋으셨나 봐요, 되게. 그래서 안아주시고 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웨버 대령님한테도 똑같이 했죠, 사실은 물어보셔서. 그리고 똑같이 얘기했더니 엄청 혼났어요. 그분이 "You so wrong" 그래요. 너 잘못 생각했어. 왜요? 뭐지? 그랬더니 Free man has duty 그러는 거야. 자유를 가진 사람한테는 의무가 있대요. 그 의무가 뭐냐? 자유가 없거나 자유를 뺏기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지켜주는 게 자유인의 의무래요. 그게 미국이 영국이든 일본이든 중요하지 않대요. 자유인은 모두 그런 의무가 있대요. 나는 프로페셔널 솔저로서 그 자유인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거고 따라서 우리는 의무를 다했을 뿐이지 한국 사람들은 빚진 게 없다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지만 너네가 우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면 똑같이 자유가 없는 사람들한테 뺏기는 사람들한테 그 자유를 전파할 의무가 있다. 그걸 행해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리고 전쟁터에는 사실은 수많은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속에도 삶이 있거든요.
미국 영국 요크에 갔을 때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계속 따라오셔서 이따가 나랑 꼭 얘기해야 돼. 이따가 나랑 꼭 얘기해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낸시 달링이었는데 촬영 끝나고 이제 자 할머니 얘기하십시오. 네, 어떤 얘기시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 같이 있는 빅터라는 3년 용사 빅터 기스에 앉혀놓고 우리가 만났던 얘기를 해주겠어 그러는 거야. 빅터가 17살이었고 낸시가 16살이었고 빅터는 그 당시 빅토리아 여왕의 왕실 근위였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둘이 사귄 지 1년 만에 빅터는 한국전에 왔었고 낸시는 수많은 편지를 썼어요. 살아간다. 오늘 계란 먹었는데 어디 레스토랑 갔는데. 근데 전쟁이 급했기 때문에 빅터는 한 통도 못 받았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 만에 낸시는 빅터가 죽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슬픔에 못 견뎌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호주로 갔어요. 그게 1952년 6월 정도였고요. 빅터는 원래 유엔군은 1년 단위로 계속 로테이션 되는데 영국군 장교가 없어가지고 2년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1952년 8월 왔어요. 미친 듯이 와 낸시를 찾았지만 낸시는 떠나갔다 없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렇게 50년이 지나고 낸시가 호주에서 가끔 요크로 와서 낸시가 발레를 했기 때문에 발레 공연을 보는데 거기 메인 발레리노가 남자가 빅터 모모였어요. 그때 친구가 네 남자친구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야. 그 당시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공중전화 박스에 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마을에. 그래서 찾아봤더니 빅터 기싱이 있더래요. 전화했는데 안 받더래 밤이라서. 호주에 와서 다시 전화했더니 받더래요. 혹시 빅터냐? 빅터 맞다. 혹시 너 낸시 달링이라는 여자를 기억하냐? 그랬더니 빅터가 욕을 하더래요. 왜 그 나쁜 년을 얘기하느냐? 낸시가 놀라서 아니 왜 낸시가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이냐? 그랬더니 빅터가 She broke my heart. 그녀는 내 마음을 찢어놨거든요. 낸시가 내가 그랬나요? 50년 만에 다시 연락이 됐어요. 그 당시 빅터는 와이프가 죽고 아들 하나만 있었고 낸시는 평생 싱글로 살았고 그렇게 전화로 한 달 동안 연락하다가 만나서 현재는 같이 사세요. 건강하게.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1,500명 정도의 참전용사를 만났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좀 더 기록해서 알려주고 싶어요. 전쟁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우리가 어떤 빚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책도 쓴 거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강연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이나마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저는 모자를 지금 봤어요. 네. 정말 진짜 저희는 자유가 공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그 감사함을 참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가 그 작가님이랑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질문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책을 봤었는데 이 각 챕터마다 이제 그 왼쪽에 참전 용사분의 사진이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가득 실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강인하고 또 이 가슴을 이렇게 팍 꽂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사진이. 근데 그거를 이제 찍으실 땐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또 왜 흑백으로 그거를 촬영하게 됐는지 그런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거는 어떤 생각을 하나 중요한 건데요. 이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신사평에 들어올 때 참전용사분들은 거기에 누구누구의 아버지나 뭐 사장, 기술자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전 참전용사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포아이널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보면은 본인이 참전했을 때부터 어느 순간을 돌아가요. 과거로요? 네. 저는 그때 그 셔터만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흑백으로 찍는 거냐면 색은 사람과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감정을 가져요. 근데 그들이 했던 서비스나 희생은
그런 시대나 사람이 바뀌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색을 빼고 흑백으로 작업하는 거고요. 아, 그래서 흑백으로 하셨구나. 그래서 흑백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뭔가 강렬한 그런 느낌이 전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참전 용사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 뭔가 그분들만의 공통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뭔가 자부심, 자랑스러움 그런 게 좀 막 느껴지시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들이 어렸을 때 왔는데 대부분 평균 나이 18세였거든요. 18세요. 네, 이유가 뭐냐면 2차 대전 끝나고 연합군의 모든 95% 병력이 전역함으로써 한국 전쟁이 났을 때 병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막 새내기들, 어린 사람들을 데려왔던 것이고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겪었던 게 전쟁이었어요. 끔찍했죠. 그렇죠. 그걸 잊기까지가 수십 년을 생각하고 아직도 그러고 계시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와 느끼는 거는 그들의 희생이 어떤 결과를 낳냐가 중요한 건데 아직 저는 결혼 안 했지만 잘 키운 자식처럼 우리가 어떻게 했냐가 그들한테는 자부심이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자부심은 물질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자부심이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럼 자부심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 건데요. 그 공식적으로 이 우리 6.25 전쟁, 한국 전쟁이랑 우리가 일컫는 이 전쟁이 타국에서는 좀 잊혀진 참전 용사, 잊혀진 전쟁이라 불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2차 대전이 너무 셌었고요. 2차 대전이 너무 중요했던 사건이었던 거고 한동안 한국이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던 거고 실제로 언론에 메이저 언론은 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전쟁이 이기고 진 것도 아니고 비겼던 전쟁을 생각하는 거고 휴전 상태인 거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한국, 터키,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 전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싸웠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러네요. 전 세계 어디가 터키 사람을 만나면은 터키 사람이 물어봐요. Are you Korean? 물어봐요. Oh yeah, we brought the country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정말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지금 이제 잊혀진 전쟁, 잊혀진 참전용사 이런 지금 타이틀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했어요. 전쟁하면은 사랑 이야기도 뭔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었는데 아까 중간에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럼 좀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많은 참전 용사분들을 만나시면서 뭐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을 거고 많은 사건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찍었던 쌀 스칼레토라는 선생님 집에 가면은 거실에 여배우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오. 거의 마릴린 monroe급이에요. 그래서 와, 이 사진 어디서 구했어? 그랬더니 내 와이프야. 그러시는 거죠. 네. 자, 와이프 결혼하기 전에 찍은 거라고. 7살 때. 그 둘이 연애를 오래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전쟁 왔을 때 자기도 잊지 말라고 그 편지에 키스 마크를 찍어 보내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군법에서 불륜하고 불법이고 안 되는 거였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상사가 그걸 뺏어 가지고 불태워 버린다 그랬을 때 달려가 가지고 그 상사를 때려 눕혔대요. 네. 그래서 영창에 갈 뻔했는데 네. 왜 싸웠냐? 내 여자친구, 내 미래 와이프의 키스를 지키고 싶었다. 그 한마디에 그 군사 재판 열렸을 때 재판관들이 무죄 판결을 냈어요. 무죄죠. 사랑은 무죄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네, 알겠습니다. 저 여러분 보고 계시면서요. 또 우리 작가님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마음껏 좀 질문을 해주세요. 네,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채팅창에 텍스트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질문이 좀 올라온 게 있을까요? 제가 질문이 다 올라온 게 없을까요? 네. 그러면 네. 하나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네. 나태경 님이 올려주셨는데 질문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살아갈 힘
네, 원동력에 대해서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작가님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라고 좀 질문 주셨어요. 일단은 이 작업하는 거는 예술 작업이기도 하지만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은 비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족감이 중요한데 이 사진을 전달했을 때 그들이 바뀌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들은 겁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을 겁쟁이를 얘기하세요. 진짜 영웅은 거기서 죽었던 내 전우들이지 난 아니야. 평생 그런 죄책감이 사시거든요. 근데 사진은 보이는 부분을 찍지만 그 사진 안에는 그 내면까지 담겨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들 사진을 봤을 때 내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영웅인 걸 느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표정이나 바뀌세요. 사실 이 프로젝트의 묘미는 그 엑기스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이 그분들의 그런 바뀌는 거죠. 그렇죠. 겁쟁이로 이제 가졌던 그 마음이 나는 영웅이다. 나는 사람을 지킨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이 마음을 딱 그 눈빛에서 읽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 작가님 눈빛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뭔가 좀 사명감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일단은 재밌어요. 오. 네, 재밌고 항상 새로운 분들 만나고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사가 더 늦기 전에 기록되고 누군가한테 알려진다면 사실 저는 메신저 역할이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잊지 말아다오, 기억해다오. 근데 사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알려지고 계속 간다면은 그 사람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 정신이라든가 그런 거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잊지 말아다오, 기억해다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꼭 잊지 않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또 올라왔거든요. 네. 네, 김민주님이 올려주셨어요. 작가님이 참전 용사분들 사진을 찍어주실 때 뷰파인더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그들이 조금 네. 다양한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쟁에서 토틀어서 어떤 강한 기억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전우가 죽었던 거라든가 본인이 다쳤더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느끼는 자부심이라든가 사실은 여러 감정이 있는데 저는 그들을 기록하는 입장으로선 최대한 자부심을 기록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 그 눈빛에 보면은 셔터를 누를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요? 언제죠? 굉장히 슬프거든요. 네. 그들이 보는 게 카메라가 아니라 네. 그 당시에 돌아가서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어떤 장면을 보고 느낀단 말이죠. 네. 그럼 굉장히 슬퍼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딱 네. 뷰파인더로 보고 있을 때. 네. 그렇죠. 그 감정이 이 카메라와 그분과 나 이 사이에서도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 울컥하는 그 마음이. 그리고 본인들도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느끼세요. 그래서 본인들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겨야겠다, 기록되겠다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네, 질문을 또 올려주셨어요. 질문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성모님이 올려주셨는데 한국전쟁 참전용사 사진 프로젝트를 확장할 계획이나 또 다른 프로젝트를 생각하시나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사실은 한국 전쟁 이 Search for Korean 베테랑은 목표가 2023년까지 참전 및 지원국 22개국을 다 방문해서 그분들을 기록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전쟁에 가르치지 않은 나라 너무 많거든요. 그 후에는 각 나라만 돌아다니면서 사진전을 열면서 당신들의 선조가 할아버지들이 우리 땅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전쟁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오신 분들은 Korean Defense Veteran이라거든요. 네. 주한 미군이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평화는 계속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뿐만 아니라 외국 군권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솔저 작업은 이제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 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타이틀을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밑에 한번 더 볼게요. 황혁준님이 남겨주셨는데요. 네, 참전 용사분들도 PTSD인가요?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100%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요. 100%요. 네. 그 전쟁이나 끔찍한 기억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쌀 스칼레토라는 분은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정찰 업무를 한 5명이 나갔는데 네. 중공군에게 발각돼가지고 그 엄청난 박격포세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엄폐업을 잘해서 살았죠. 근데 조용해지고 나니까 어디 멀리서 애기 울음소리 들린다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 네. 네. 가봤더니 한국 그 초가집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 포탄 맞아가지고 반쯤 주저앉았대요. 들어가니까 엄마 아빠 보인 사람은 죽어 있고 한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애가 손목이 잘려서 누나에 안고서 울고 있더래요. 누나는 괜찮고. 누나 괜찮고요. 네. 그래서 쌀이 그 애기 손목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애기를 살려야 들고 되니까 그렇죠. 그대로 뛰었대요. 네. 근데 애기가 너무 아프고 겁이 나니까 잡을 데 없으니까 목덜미를 잡았대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숨을 못 쉴 정도로 엄청난 힘세였대요. 공포감에. 그 어린 아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대에 가서 찌푸를 불고 병원에서 군의관한테 그 애를 주고 살았구나 하고 나오는데 손목이 아직 네. 여기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1분도 안 내서 다시 뛰어가서 군의관한테 그 손목을 주는데 네. 군의관이 안 받는 거야. 왜요? 왜 안 받냐고. 근데 군의관이 이미 늦었다고. 애기는 갔다고. 네. 그래서 그분은 돌아오셔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정신가초를 받으세요. 좀 안 좋은 날이면은 그 아기가 목을 조르면서 왜 나 그때 안 살렸냐. 그러면은 한 번은 선생님이 이탈리아 사람이라서 파스타 피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같이 먹으러 갔는데 먹다가 그냥 포크 떨어뜨리고 우세요 그냥. I'm so sorry, I'm so sorry, I should have run 그러면서 더 빨리 뛰어야 되지 않냐. 그게 오시는 거야. 네.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지. 그때 기억이. 전쟁의 기억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PTSD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네.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요. 뭘까요? 가장 좋은 거는 한국에 와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 그럼 그 PTSD가 신기하게 사라진대요. 그래요? 네. 자기네들은 많은 뭐 로버트 바스토라는 분 덩치 큰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터뷰했을 때 혹시 한국에 가본 적 있더니 never 그러는 거야. 절대 없다고. 그럼 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나 understand Korea is so safe. 이제 한국이 안전한 나라인 거 안다. 근데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내가 감당이 안 된다. 너무 무섭다. 그래서 한국 땅을 밟고 싶지 않다.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필리핀을 갈 때 한국을 경유하는데 공항 밖으로 안 나가세요. 자기가 공항 밖으로 나가면 그게 온대요. 너무 두렵대요. 그게. 그 자기 꽁꽁 숨겨놨던 경험들이 한꺼번에 올까 봐. 밀물처럼 파도처럼. 그러니까 PTSD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와가지고 본인이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계속 고맙다 그러고 인정해 줄 때 그때 많이 없어지죠. 들으면서 그 상황이 상상이 가니까 참 마음이 너무 좀 너무 슬프네요.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알겠습니다. 네. 질문들을 또 올려주셨어요. 네. 나태경님이 또 올려주셨는데, 네. 라미 작가님을 통해 잊혀졌던 역사가 재조명되면서 누군가는 작가님을 역사 전달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혹시 부담감이 들진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부담감보다는 사실은 더 늦지 않게 더 찾아가고 싶은데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으로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분이 돌아가셨고 매일 돌아가세요. 매일 페이스북 코리안 워 베테랑 그 보면은 매일 매일 누가 죽었다, 아버지 죽었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죠. 사실 역사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전달하면은 저희 입장에서 자랑스럽고 보람되는 거죠. 사실 부담감보다는 근데 이제 찾아가지 못하고
상황적으로 코로나 현상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는 좀 안타깝죠.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저희 지금 화면으로 같이 저도 보고 있어요. 네, 보고 계시면서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셔도 좋고요. 작가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이크 켜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Q&A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도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의심이 많은 순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주면 왜 이유 없이 나한테 이걸 주지? 왜 나한테 이걸 하지? 저 사람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사실 자체가. 아까 이제 처음 네. 찍었던 쌀도 처음에 액자를 주지 못하고 한 2년 반 뒤에 찾아갔거든요. 연락처 그래요? 없어서. 찾아갔을 때 네. 굉장히 냉담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동부 사람이라서 그런가? 그러니 이제 그분 첫 마디가 얼마에 오빠. 팔러 왔어. 그러니까요. 뭔가 그리고 사전에 또 그런 일도 있었을 많이 것 있었고, 같고, 그렇죠.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노인들 상대로 외국도 보이스 피싱, 메일 피싱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래서 주의하라 그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5년 정도에 동부의 어느 비디오그래퍼가 참전용사분들 한 50에서 80명 인터뷰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그걸 DVD를 만들어서 한 명당 500불에 1000불씩 팔아먹었어요. 그런 전례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네. 협회에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협회에 알려라. 네. 그래서 저는 그 참전협회에서 공식적인 레터를 써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협회에서 선생님들이 그럼 의심하거나 그 찾아가기 전에 미리 그 레터를 보내드리죠. K3VA라는 Korean War Veteran Association이라는 그런 미국의 공식 협회거든요. 네. 거기서 받은 레터가 있어서 좀 안심이 되죠. 그렇죠. 그런 공식 그런 레터가 있으면은 훨씬 더 이제 무언가를 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Q&A 시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요? 너무 좀 무례한 부탁일까요? 네, 부탁을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하고 싶은거나 이런 거 한국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17세, 18세 맞기 때문에 아직 88세, 9세, 90대 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은 180만 명이 참전했기 때문에 현재 비공식적으로 20만이 살아계신다 그러고요. 국군은 거의 100만 명 중에 8만이 살아계십니다. 네. 아직 안 늦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우리 특히 한국에서 보면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국가 유공자라고 쓰인 로고라던가 이름이 써있는 선생님들 보세요. 네. 네. 조끼 입고 다니시고. 근데 그런 분들 가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나라 지켜줘서 감사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근데 가끔 이제 그렇게 해주신 분도 오는데 우시는 분이 많대요.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요. 그냥 그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인정받고 그 한마디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 혹시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보시면은 그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사전에 이 책을 한번 조금 읽어봤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엽서가 좀 꽂혀 있더라고요. 네, 엽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참전 용사분들께 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주세요라는 그런 엽서가 있는데 그게 그냥 글을 적어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도 좋고 그림도 네. 좋고 이제 그 출판사에 보내주시면은 제가 컬렉을 해가지고 네. 참전 용사분들은 전달해 드리거든요. 네. 근데 가장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두 가지가 뭐냐면 군인들이 고마워하는 거랑 이제 애기들이나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편지 보내주는 거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런 편지를 보내서 저희가 출판사로 보내면 그 감사한 마음을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글이 하나 또 올라왔는데요. 네. 네, 서론이 끝나나 했는데 마친다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또한 기성세대인 우리나 나라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젊으신 분이 진행해 오심에 대해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 1,500여 분들의 참전 용사들을 만나시면서 잊지 말아달라고 또 기억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참 공감이 갑니다. 들으면서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유튜브에 보면은 프로젝트 솔즈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참전 영상 촬영하거나 인터뷰했던 것들을 번역하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많은 분들은 아니어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요. 그분들에 대한 메시지나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신가요? 네, 나태경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네, 저거 좀 확대해 주셔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마지막 질문 올렸어요. 네, 국내에서도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의 행보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작년에 허리 다쳐서 들어와서 사실은 1년 정도 이게 국내에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한 300여 분 정도를 찍어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10월, 11월에 코로나가 좀 낮춰지면은 네. 각 도시마다 이제 국가유공자 협회들이 있거든요. 거기 찾아가서 계속 찍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좀 역사적 의미가 전반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좀 많이 반성을 했고 더 많이 역사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됐고요. 저희 이만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강의 괜찮았나요? 괜찮으셨으면은 오, 동그라미 오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가영님이 동그라미 2개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축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지만요. 다음에는 꼭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길 바라면서요. 네, 다시 한 번 더 참가해주신 우리 작가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강 책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